예,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역시 인기 코너인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죠. 삼성 엔지니어링과 우리금융지주, 한화까지 있는데요. 세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그 박상무라는 이제 분이 그 7월 29일 날 23,650원에 장내 매수로 한 것으로 좀 이제 나와 있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올해 상반기에 진짜 그 우리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정말 강력한 주도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가가 정말 10,000원 초반대에서 20,000원 후반까지 정말 폭풍처럼 좀 올랐던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주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유가가 좀 지속되고 있고 중동에서 좀 발주가 계속 좀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삼성전자가 보통 이렇게 그 해외에 뭐 공장을 신규로 증설한다거나 이럴 때 네. 주로 엔지니어링이 또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오스틴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또 설비 투자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뭐 어느 기업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쭉 달리다가 보통 또 2, 3개월 정도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카카오가 2달 만에 2배가 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2달 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뭐 못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분들이 꼭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 주가 이제 누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 괜찮더라 어떤 전문가가.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월봉 차트는 꼭 보고 투자를 하셨습니까? 월봉에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달려갔을 때는 몇 달 쉽니다. 이게 나빠서 쉬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눌러줄 때 들어가시면 좋은데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뭐 지금 오늘 또 뭐 소개해드렸지만 그 전에도 이제 내부자들이 좀 매수한 것들이 조금씩은 잡혔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에서는 내부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좀 미뤄지고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에서 뭐 증설이나 투자 계획은 언젠가는 나오긴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위가 8월 9일 날 열린대요. 네. 이제 그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되면 뭐 누가 봐도 뭐 설비 투자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엔지니어링 주가, 그러니까 사실 삼성 계열사 주가는 다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 있을 한번 그 뉴스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저희가 어떤 금융지주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리금융지주가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금융지주는 이제 그 회장님이 사셨어요. 네. 손 이제 회장님이 직접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30일 날 네. 만 그 875원. 그러니까 지금 주가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많이 오른 데다가 미국의 금리가 급락을 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생겨버리니까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빠르면 8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연말에도 한번 올릴 거다. 그래서 연내 2차례 금리 인상이 일단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또 금융주한테는 좀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주가가 이제 부진한 이유는 또 정부의 규제 이슈도 좀 있죠. 아무래도 배당 줄여라. 분기 배당 뭐 이거보다도 배당 횟수도 좀 줄여라.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뭐 신문 언론 기사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충분히 반영됐고 주가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은행주들 배당 많이 주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금리 인상 시작되면 은행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나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금융지주도 뭐 11,000원 이하면은 한번 계속 저가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뭐 화면 통해서는 저희가 뭐 그 형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손 땡땡이라고 치긴 했었는데 뭐 회장이다 보니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네, 회장이 아실 겁니다. 예, 자사주 5,000주 매입을 네. 했었다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금융지주사 전반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짚어줬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한화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하나도 참 이게 지주사들 주가 참 안 가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안 갈 때 잡아 놓으시고 지주사들 좀 특징이 뭐냐면은 강세장에서 잘 안 가요. 안 가다가 강세장 후반부에 안 갔던 걸 한 며칠 만에 다 만회해서 맞아요. 폭등을 네.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사면 늦으니까, 그러니까
지주사 안 간다고 슬퍼하실 게 아니라 기다리시면 보상을 받아요, 반드시. 예, 근데 이제 그건 못 견디시고 또 지금 좋은 거 쫓아가시다가 나중에 이도저도 안 되니까 하나나 뭐 보면 LG, SK 뭐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 잘 이겨내 주시고 하나는 이제 김 전무란 분이 7월 27일 날 뭐 현재 주가는 별 차이 없습니다. 31,100원에 장내 매수를 했고 하나그룹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건설회사도 있고 뭐 태양광 회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 방산업을 하는데 회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 우주항공. 네. 예. 그쪽에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하나가 더 수소산업 이쪽에 투자하고 이게 다 신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수소 관련한 정부 정책도 나올 수 있어서 거기에 엮이면 또 주가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 이렇게 좀 부진할 때 항상 이렇게 전혀 관심 없을 때 사두고 뭐 한두 달 안 가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견뎌내시면 반드시 저는 좀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긴 했는데 지금 힘을 주고 있는 사업군들 보면 다 한 번씩 폭발력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화에 대해서도 좀 미리미리 관심을 가져두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세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자공시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심택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심택이 사실 이제 주가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마 그 얘기 해드렸던 기억이 아마 나실지 모르겠는데 DDR5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니까 네. 안 갈 때 좀 미리 좀 이렇게 일정 매매라 그러죠. 미리 좀 사놓는 거죠. 그때 이제 심택, 뭐 아비코전자, 뭐 유니테스트 이런 기업들인데 갑자기 근데 그 기업들이 주가가 되게 안 갔었어요. 한두 달 안 가다가 어제 갑자기 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증권사에서 이제 DDR5 그 보고서가 딱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기업의 가치가 지금 아직 바뀐 건 없고 갑자기 이제 뭔가 이벤트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몰린 건데 근데 돈을 버시는 분들은 리포트가 나와서 쫓아가신 분이 아니라 안 갈 때 미리 사신 분들이 돈을 네.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스케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도 뭐 괜찮은 데다가 어제 그러니까 제가 전자공시 좀 찾아보니까 심택이 305원 정도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그 기판 생산 설비를 추가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7%인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반도체 기판이거든요. 근데 네. 주로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기판을 많이 만드는데 지금 이쪽이 엄청난 쇼티지인 것 같더라고요. 예, 공급이 좀 부족한. 일본에 이비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기판 회사인데 이번 실적에서도 쇼티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패키지 기판 이쪽이 다 쇼티지인데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 중에 보면 뭐 삼성전기도 있고 LG이노텍, 대덕전자, 심택 이 네 개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심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포문을 잘 열었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 기업이 설비 투자 그냥 하지 않거든요.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절대 맞아요. 안 합니다. 돈 남으면 그냥 아껴둬요. 차라리 아껴두고 배당을 주든가. 근데 설비 투자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뭔가가 생겼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판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입증하는 그런 좀 전자공시가 아니었나. 그래서 심택도 좋지만 심택과 같은 산업에 있는 그런 기판 회사들도 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DDR5와 관련해서 뭐 장비나 후공정 업체들 참 꾸준하게 계속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심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외에 이런 관련주들도 지난번에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일정 매매 얘기를 하셨으니까 가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더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가져가봐도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 심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그 아침에 제가 딱 오다 보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체크하고 오는데 그 하나금융에서 오늘 목표 주가도 4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심택을. 그래서 4만 원까지 가냐 안 가냐 사실 이거보다도 방향성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좋겠고 너무 목표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연말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2월 정도에 DDR5가 이제 PC 쪽에 네.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한 11월 경에 주가 고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가서 한번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정이 좀 확인될 때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심택과 또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스탠스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개정 전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도약할 기업에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항상 관심이 덜한 종목군들을 미리 좀 발굴하는데
특출난 재능을 또 갖고 계시기에 이번에는 좀 어떻게 투자 전략 아이디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어제 제가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이제 제목이 딱 너무 끌려가지고 바로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런 컨셉의 이제 보고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되게 부진했어요.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이제 도약할게요. 근데 거기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갔다고 도약한다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실적의 기여도가 더 커질 업종. 그러니까 이 방향성으로는 상저하고죠. 실적 그 방향성이 그런 기업들 주목하자. 근데 그 중에 주가 안 갔던 기업들을 선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고, 키움증권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보고서 꼭 다운받아서 보시고, 왜냐면 거기에 기업들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 보시고, 일단 이제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기대라는 얘기도 있고, 뭐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제 갈 곳이 없다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얘기도 돌고, 그다음에 요새 또 가장 유력한 얘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그동안 비메모리 쪽에서 좀 수율이 안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수율이 좀 잡혔나 봐요. 이런 얘기도 지금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근데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자도 6개월 동안 왕따 당하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이 올라갔다는 건 그 밑에 밸류 체인에서도 같이 소외받던 기업들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밸류 체인 중에 못 올랐던 기업이, 반도체 소부장은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네. 못 간 섹터가 바로 모바일하고 5G 통신 장비 업종입니다. 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부품과,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으니까 모바일 부품사나 5G 통신 장비 사실 뭐 아무도 지금 관심 없잖아요. 네. 네, 이런 쪽을 좀 보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뭐 이제 2030년까지 50%의, 그러니까 신차 판매 50%를 전기차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신 것 같은데, 2차 전지 소재주가 사실 먼저 달려갔습니다. 근데 소재주 말고 2차 전지 제조 회사들, 요새 뭐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빠지고 하는데, 그런 대형 제조사나 장비사들이 주가가 참 못 갔어요, 사실 네. 보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좀 도약할 수 있는 좀 소외된 기업들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보고서니까, 한번 원문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특히 더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리포트 직접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한번 정독을 권해드리는 바이고요. 모바일 부품이나 5G 통신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들 꾸준하게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6월 7일에 유망주를 얘기해 주셨고, 수익률 초고가 기준으로 4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어느 정도 그 흐름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 심텍처럼 DDR5 수혜주죠. 수혜주로 어제 이제 부각돼서 되게 좀 가볍다 보니까 주가 어제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보통 저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나면 또 한 1, 2주 쉬었다가요. 이 기업 좀 특징이 연속적으로 달려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싫으신 분들은 당연히 뭐 트레이딩으로 파셔도 좋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DR5가 연말에 어차피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을까지 주가 흐름 자체는 추세적으로는 상승이거든요. 네. 그 추세 속에서 중간중간 또 조정은 나오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무시하시고 계속 좀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비코전자에 뭐 실적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회사 자체적 펀더멘털이 이상이 생긴다면 중간에 털어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하에는 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분명한 기간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걸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트레이딩으로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뭐 다른 DDR5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한 11월까지는 뭐 홀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너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종목, 매수 버튼 누를 것이냐 안 누를 것이냐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지금 많이 올라온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할 것이냐도 좀 중요한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양갈래의 투자 방향 의견들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도 스탠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것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8월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가. 예, 그래서 좀 다행이고, 저도 이제 사실 8월까지는 좀 박스권 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가면서 뭐 오르고 내리고 3,200, 3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근데 다행인 건 무엇보다 긍정적인 건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 올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3,200 이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단이 레벨업 된 상태에서 잘 받쳐줄 것 같고, 전자가 더 달려가면 300도 금방 뚫어버리겠죠. 근데 예전 같으면 전자 가면 다른 거 안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 다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옛날처럼 삼성전자 가니까 재미없겠다 이런 시장은 또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업에 계속 집중하시면 좀 좋겠고, 역시 삼성전자가 갔던 것도 물론 이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키팩터 같은 게 있죠.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결정인자가 생기긴 해야 돼요. 네. 근데 결국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갑자기 올라갔던 거는 그 근본 원인은 6개월 동안 쉬었다는 데 있거든요. 네. 워낙 못 갔으니까. 근데 지난 7월 달에 2차 전지 소재 갔죠. 6월 달에 카카오 갔죠. 5월 달에 소비재 갔죠. 근데 공통점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 전 한 몇 달 동안 다 왕따 당하는 섹터들이에요. 근데 지금 8월 들어와서 갑자기 반도체 가죠. 바이오가 날아다닙니다. 네. 바이오도 정말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남들이 보지 않는 소외주에서 한번 기회를 찾자. 그게 이제 최근 한 달간 가장 부진했던 섹터가 어디냐면은 5G 통신장비예요. 네. 이제 그게 있고 그게 간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공략을 한다면 그런 철저히 왕따당한 기업들을 좀 보시라는 거죠. 당장 안 간다 하더라도. 아까 뭐 지주사도 그런 데 포함이 돼 있을 네. 수 있고, 그다음에 요새 2차 전지나 뭐 친환경 얘기 나오지만 친환경 쪽에서도 못 오른 섹터가 수소, 풍력, 태양광은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지금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보지 않는 그런 섹터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어차피 친환경은 또 가을에 4분기에 정부 정책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9월은 완화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좀 경제가 재개될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소비재 기업들도 좀 하나 정도는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들이 보지 않는 소외주를 계속해서 찾아보자라는 또 한편에 저희들에게 숙제도 남겨주시고 투자 전략 스탠스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